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음속에 꾹 담아만 놨던 돈과 관련한 걱정들, 재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분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의 솔루션을 한번 쭉 짚어보죠. 493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제 보험 증권을 봤더니 수술비 특약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굳이 수술비 특약을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수술비 특약은 정말 다양한 종류로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오종 수술비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한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다만 수술비 특약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술을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심을 좀 하실 수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 특약 중에 엔대 수술비라고 해서 네. 회사별로 회사별로 그 가지수는 다르지만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31대 질병 수술, 119대 질병 수술, 123대 질병 수술 등 회사마다 이 가지수를 다르게 해서 엔대 수술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수술에 대해 보험금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역시 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 131대 질병 수술 이렇게 하면 131개만 보장해 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 가지수를 뜻하는 거군요. 이 네, 숫자가. 네. 그러면 이 숫자가 클수록 보장을 많이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의미적으로는 그 부분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가지수가 많은 만큼 보험료도 많이 납입하시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꼭 보장하는 가지수가 많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 수술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장을 가지고 가시고 싶으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셔야 해요. 첫 번째가 질병 수술비, 오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는 좀 가입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특약들이 회사마다 그 기준은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네. 이현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병 수술비와 오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대부분의 수술 어떤 수술을 하시더라도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질병 수술비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질병으로든 수술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네. 그리고 오종 수술비는 이름처럼 질병에 대한 수술을 5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약이고요. 이게 1호종 수술비라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맞습니다. 말하는. 네. 엔대 수술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별로 100 몇 가지의 수술을 지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보장 금액의 크기도 살펴봐야겠지만 말이죠. 4931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병 수술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각 특약별로 보장하는 범위와 수술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증권을 봤더니 여기에도 질병 수술비가 있고 저기에도 뭐 1호종 수술비가 있고 저기에 또 질병 수술비가 있고 여기에도 또 뭐 엔대 수술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술비와 관련된 특약들이 여기저기 막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그 세 개를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면 너무 그 수술비와 관련한 것들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사에 동일한 수술비를 여러 개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약별 장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질병 수술비, 뭐 엔대 수술비, 아니면 종 수술비 이런 거 같이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만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뭐 여유가 되시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니신 경우라면 제가 뭐 이거는 설계사마다의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전문가마다. 그러면 저 같은 케이스에선 질병 수술비가 그래도 가장 범위가 금액은 작을 수는 있지만 범위적으로 첫 번째를 뽑는다면 질병 수술비, 거기에 또 더하신다면 오종 수술비, 거기에 또 보완하신다면 엔대 수술비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순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질병 수술비 특약에도 종류가 또 되게 많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나열해 보자면 뭐 질병 수술비 매회, 질병 수술비 동일 질병당 1회, 뭐 질병 수술비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상급 종합병원,
뭐 질병 수술비, 뭐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디서 장난을? 장난이라기보다 아니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이거는 세부적으로 보험회사에서도 질병수술비 지급은 해주고는 싶은데 자주 또 받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자주 받는 것들 뭐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3대 비급여로 뺐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다양한 특약들이 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건데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자주 받는 것들은 또 따로 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한테 더 불리하게 결국 변해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좀 더 아니에요? 세분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있되 제외되는 것들이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좋아졌다라기보단 더 다양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4931님께서도 만약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이렇게 변경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질병수술비 매회 특약이 있으시다면 질병수술비 동일 질병당 1회로 변경을 해보시는 거예요. 동기분들도 우리 이 특약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게 저렴한 건지 좀 들리시나요? 약간 헷갈려요. 자, 네. A라는 질병에 대해서 여러 번 수술을 하더라도 질병 수술비 매회 이거는 매번 수술비를 지급을 해줄 거예요. A라는 질병에 대한 수술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내일 모레 하면 매번 줄 거예요. 아우 아프다 근데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아프다.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데 질병 수술비 동일 질병당 1회 요거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지급을 해주는 특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회보다는 더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러네요. 네. 네. 매회 언제 받든지 간에 어쨌든 수술할 때마다 받는 게 있고 그렇죠. 1년에 한 번만 주는 게 있고 네. 그러면 매회 수술보험금을 받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렇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날까요? 매회 받는 거랑 1년에 한 번만 받는 거랑. 만약에 30대 여성이다. 이게 회사마다 말씀해주세요, 다르기 두 분.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자 요거는 뭐 3,000원인데 이건 2,000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회사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그 나이대와 이 성별에 따라 이게 30대 다 여성.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5,000원 이상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마다도 다르지만 그 사람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종류가 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미안해요. 다르다 보니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잘 말씀해 10,000원 이상 주셨어요. 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네. 10,000원 이상은 넘지 않는다. 네. 근데 10,000원 이상이 넘지 않더라도 몇천 원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이면 20년 뭐 이렇게 모이면 정말 그렇죠. 큰 돈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격적으로 내가 진짜 저렴하게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받느냐 아니면 매회 받느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저는 그냥 동일한 질병에 대해 한 번이라고 하길래 평생 한 번인 줄 알았더니 1년에 한 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질병 수술비 동일 질병당 1회 이 특약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질병 수술을 받고요. 365일 1년이죠. 1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질병,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병이지만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즉 예를 들어드리면 2025년 3월 14일 오늘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요. 내년 3월 15일 하루가 넘은 거죠. 1년이. 그렇게 되면 대장용종 수술을 또 받으신다 가정했을 때 네. 같은 수술이잖아요. 하지만 1년이 넘었으니 다른 질병으로 간주해서 수술보험금을 받게 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등 진단금에 대한 준비는 사실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반면에 수술에 대한 부분은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단금은 한 번 보험금을 받으면 영영 사라지게 되죠. 진단금은 최초 1회입니다. 근데 수술보험금은 한 번 받아도 그 특약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금과 함께 수술보험금도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1440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수술비 특약을 제 증권에서 찾아봤는데 질병 수술비는 있고요.
그다음 엔대 수술비라고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근데 5종 수술비라는 건 안 보이고 17종 수술비라는 게 보이는데 5종 수술비랑 비슷한 건가요?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호종 수술비와 17종 수술비. 자, 5종 수술 말고 그 초과하는 6, 7, 8, 9 요런 1, 6종은 없네. 1, 7종, 1, 8종, 1, 9종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과 1호종 수술은 명확하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1호종 수술은 비급여 수술이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됩니다. 물론 1호종 수술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 17종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술하면 급여 항목보다는 비급여 항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17종 수술은 비급여에 대한 수술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17종이 있다면 저는 1호종으로 좀 이렇게 변경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호종도 가입이 가능하고 17종도 가입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그럼 왜 17종으로 가입이 되셨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가입이 안 되는 종수술비도 있죠. 13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현재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3부터 15, 17, 18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그만큼 적게 나눠놨으니까 내가 어떤 걸 보장받을 때 좀 더 큰 금액으로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방금 전에 쭈디가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왜 그런 걸 가입하셨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사마다 상품이 다양하겠지만 어떤 특정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5종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17종, 18종 같은 특정 상품만 또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해보셔라 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분께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출장도 많고 업무가 항상 바빠서 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전혀 신경 못 쓰고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이혼을 했고 아이는 한 명인데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 제 노후나 건강 잘 챙기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방송 잘 듣고 있는데 현재 생활비와 제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해 전체적으로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죠. 일이 너무 바쁘니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산다. 이 말이 진짜 공감이 됩니다. 그래도 바쁜 와중에 저희 방송도 들으시고 또 점검 받기 위해서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또 제보까지 해주시고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세한 상황 어떠셨나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정말 매번 현장에 계셔가지고 만날 때마다 장소가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하느라 정신없이 사시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개인 시간이 전혀 없다시피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생활비도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중 생각보다 큰 지출이었던 보험료를 좀 조정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연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이혼하신 상태로 자녀는 아드님 한 분만 계셨어요. 네. 아드님은 대학은 다니지 않았고요. 요식업에 빠르게 취직을 해서 현재는 일을 꾸준히 배우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연자분이 경제적으로 뭐 따로 지원할 건 없다 보니까 자녀분 보험료 정도 일부는 납부를 해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가족 구성원이 총 2분. 네. 자녀분이 빠르게 자립을 하신 것 같고요. 자기 직업을 이렇게 빠르게 찾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대견하실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자, 보험 점검을 해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보장보험을 좀 검토를 해보니 가족 2분 중 총 보험료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2분이 100만 원? 네. 사연자분이 89만 원, 자녀분이 20만 원이었는데 자녀분 10만 원은 연금 상품으로 본인이 납부 중이었고요. 나머지 10만 원을 아버님이 부담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와, 아버님 혼자 90만 원이요. 그렇죠. 네. 사연자분의 경우 이전에 아내분 지인을 통해 가입을 하시거나 주변 소개로 종종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심지어 일부는 본인이 서명을 하신 적이 없는 보험도 있었어요. 이거 빨간불. 네. 삐삐. 어유. 예전에 저희가 이런 상품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보험이 신경 안 쓰시면 아내분이 대충 마무리하신 경우가 있었죠. 근데 물론 이분도 본인이 아예 모르고 가입하신 건 아닙니다. 알고는 계시는데. 그렇죠.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는 들으신 거죠. 당연히 인지는 하셨지만 바쁜 업무로 아내분이 대신 서명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동이체로 뭐 출금은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정리하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90만 원 가량의 보험료가 납부 중인데 이 안에 저축보험 혹은 뭐 연금보험 보장성이 아닌 상품은 전혀 없었다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안 아프고 건강하잖아요. 아, 나 진짜 아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쵸, 너무 그쵸. 그럴 수 아까운 있어요. 돈을 아파야만 받을 수 있는, 다쳐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매달 90만 원씩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아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돈을 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자, 그 많은 보험료 중에 저축이 하나도 없어요. 노후 대비도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당장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두 분이 당연히 잘 도와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우선 단독 실손 1건, 종신보험 3건, 운전자 보험 3건, 종합보험 3건으로 총 보험은 10건이었는데요. 네. 그중 3건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가입을 하신 상품으로 총 40만 원 납부 중이었지만 납입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중에 CI 보험도 있었는데 납입이 2년 정도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자주 언급을 해드렸죠. CI 종신보험은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고 있지만 중대질병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형태죠. 하지만 이 중대한이란 조건부 지급이다 보니 대부분 보험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 사연자분은 이미 납부하신 기간이 상당히 길고 2년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 상황이어서 감액 완납 제도를 통해 유지를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신보험은 CI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대체 가능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액 완납이라는 걸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약의 일부분을 해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환급금을 가지시고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납 형태로 납부해서 완납하는 방식으로 보장은 일부 좀 줄어들긴 하지만요. 향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유지하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종신상품에 가능한 건 아니니까 별도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하고요. 사실 사연자분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만족감을 좀 보이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그래서 좀 더 드리면 운전자 보험의 경우도 사실 3건이나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요. 업무 특성상 건설업 일하시다 보니 외부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상해보험 위주로 보완하도록 유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3건이나 가입하시게 된 경우였죠. 그러니까 운전자 특약을 3건을 가입하신 게 아니라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상해 네, 맞습니다.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지난주 방송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험을 무조건 정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납입을 거의 끝냈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저희가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정리를 하는 순간 사실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더라도 손해를 최대한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손해를 안 보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라라는 얘기고요. 정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특약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정리하지 마셔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요번에 두 분이 써주신 팁이 바로 감액 완납이란 그렇죠. 제도였습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운전자 보험도 직업 때문에 상해 위험이 높을 순 있으나 너무 과도하게 3건이나 가입을 하셨다. 자, 요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당연히 운전자 보험은 여러 건을 가입하실 필요도 그렇게 중복 가입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처럼 실상은 상해 보험을 여러 건 가입을 하셔서 보장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굳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전자 보험은 최소 보험료 10,000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여기에 직업 특성에 따라서 골절 진단비나 상해 후유 장해 특약, 외상성 뇌출혈 특약 등등은 추가하실 수 있지만 중복 가입을 피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그래서 형법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현행법이 개정된다거나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지급 조건들을 보완해서 상품은 꾸준하게 개정되고 있어요. 여기 실정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법은 이렇게 바뀐 건 아닌데 대표적인 게 최근엔 비탑승이거든요. 아. 경사로 같은데 차를 세워두고 내리셨는데 차가 혼자 굴러 내려가서 굴러가는? 사고가 났을 때 과거의 상품들은 운전자 보면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운전자가 타 있지 않았으니까. 네, 그쵸. 보상 조건이 맞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상품들이 개정됐으니 그래서 1년 주기로 운전자 보험은 점검이 좀 필요하신 상품이에요. 그래서 간혹 그래도 기존에 가입한 보험인데 굳이 해지하고 이래도 바꿔야 되나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은 어차피 비용으로 소멸성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의 근본인 보장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보완하는데 기존과 동일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변경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소멸되는 거다. 보험은 소멸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몇 년 내고선 이건 평생 보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소멸시키면 안 돼요. 라는 보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그래 그러니까 싸게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아라고 갱신형으로 무조건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건 또 아니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험 상품은 끊임없이 변경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오래된 보험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것도 오답이에요. 그죠? 오래된 상품이 좋은 것도 물론 있고요. 그렇죠. 최근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전 걸로 심장 뇌로 가입하신 분들은 예전 게 무조건 안 좋거든요. 맞아요. 예전 게 보장 범위가 무조건 좁아요. 네. 예전엔 좁은 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한 걸로 계속 가신 분들은 최근 걸로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암은 예전 게 또 무조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몰라 그냥 난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내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 보장해 주는지, 얼마를 보장해 주는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모르는 게 있다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합보험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네, 종합보험의 경우 대부분 혈관성 질병 및 수술비에 좀 치중된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가입하신 보험 중 LTC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LTC? 네,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4등급을 받을 시 목돈 형태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자, 문제는 지급 시 1,000만 원을 한 번만 받는 건데 현재까지 납부하신 금액이 1,248만 원으로 보험금보다 납부하신 돈이 더 많아진 상황인 게 문제였습니다. 네. 과거 이 상품의 경우 환급률이 높게 책정되어 보장성 보험인데도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입하신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이 상품 역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종합보험은 상품 3건 있었는데 네.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및 수술비를 대비하셨고요. 구성은 나름의 짜임새가 있어 보였어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중복 가입 및 30년 납입 기간이 문제였죠. 네, 이 3건의 보험료가 36만 4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납입 기간이 30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보면 20년 납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30년 납부를 20년 내는 걸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54만 원의 보험료랑 동일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으신 금액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현재 가입하신 2017년 한 건과 2023년 2건 납입하신 기간을 제하고요. 앞으로 내셔야 되는 기간이 남았잖아요. 이 기간만 참고해서 총 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요. 그 돈만 1억이 넘어요. 보험에 1억을 넘게 낸다. 이건 너무 심하네요. 그렇죠. 50대 중반이신데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 그것도 건강과 관련된 보험료만 억대가 넘는다. 이거는 진짜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나는 보험 진짜 가입 안 하고 그냥 돈 모을 거야. 그게 더 현명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이분한테는. 있어요. 예. 진짜 두 분 만나 다행입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셨습니까? 네, CI 보험의 암보장이 존재해서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각 1,000만 원에 뇌랑 심장 2대 수술비 2천만 원으로 수술비 중복 보장 가능하도록 대비를 해드렸고요. 가능한 넓은 범위의 수술비 보장이 되도록 질병, 상해 수술비 및 종수술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5종 수술비, N대 수술비를 구성해서 되도록 보장에 누락이 없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돼서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병간 후에 문제가 좀 없도록
간병비 보험까지 보완을 해서 종합보험료는 총 32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빠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했구나. 거기다가 없던 간병비까지 보완했는데 32만 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낭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속상하네. 안타까웠죠. 그래서 기존 납부하셨던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를 통해서 해지를 통해 이후 납부하실 보험은 전혀 없고요. 운전자 보험 3건은 10만 원 잊었거든요. 이전에 그걸 15,000원으로 정리. 그리고 종합보험은 30년 납에 40만 원 정도 나가셨던 거에서 20년 납에 32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얼핏 보면 보험료가 40에서 32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납입 기간을 줄였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상당히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전체 보험료는 90만 원에서 33만 5천 원으로 56만 원 정도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시고요. 매달 연금 50만 원을 별도로 가입하셔서 노후까지 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진단금뿐만 아니라 수술보험금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바쁜 일상에 보험 점검을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신다면 생각하지 못한 여유 자금을 노후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